땅짓고가 준비한 썸머 스페셜 2021 하반기 부동산 시장 대전망.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기다리셨던 분 저희가 좀 모셔봤습니다. 자, 우리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들어오셔가지고 네. 갓상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갓김치. 김치 중에 최고로는 갓김치. 예. 일단 한번 상반기를 저희가 좀 한번 좀 되짚어 본다면 좀 어떤 키워드? 네. 어떤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좀 상반기는. 생각해 보면 진짜 작년에 아까 대표님 잠깐 말씀하신 거랑은 전혀 다르게 그렇죠. 연초부터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첫 번째 흐름이라고 한다면 인천? 예. 인천이 인천. 뭐 엄청난 네. 결과. 물론 인천이 오르면 부천도 오르고 네. 또 부천 하면 또 떠오르는 또 지역이 김포. 아, 예, 그리고 김포와 부천을 묶어서 부르는 이슈들도 많았고 그렇죠. 예. 흔히 인천권이라고 불리는 예. 이제 경기 서부 범인천권? 네, 이렇게 볼수 수도권 네, 있겠죠? 서부 예. 지역에 상당히 좀 강한 예.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종종 오해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뭐 투기 수요다 뭐 이런 수요 뭐 이런 움직임 때문에 벌어졌다면 전셋값은 안 올랐어야죠. 근데 전셋값이 전세는 안 올랐다. 예. 아니 그랬으면 안 올랐어야 그런 예. 설명이 가능한데 그렇죠, 그렇죠. 인천이 올해 전셋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인 거냐? 결국은 이제 주거 수요가 증가할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인천이 올해 좀 참 강한 일이 벌어졌다. 이게 올해 첫 번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관심도 없던 내용이 뭐냐면 작년도에 한 5배 속도로 영남권 집들이 오르고 있다. 저는 이게 더 사실 눈에 들어오는데 영남권. 예. 사실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 적기 때문에 제가 그냥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만 해도 부산, 울산, 경남 이런 지역들이 잘 안 올랐고 예. 뭐 대구도 뭐 좀 오른다 얘긴 하지만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는데 올해는 아까 인천 못지않게 예. 부산, 대구, 경남, 울산, 뭐 경북 할 것 없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도 또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또 거기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투자 수요가 몰렸다, 뭐 투기다 이러자고 하자니 전셋값도 오르고 그럼 여기 또 왜 전셋값이 많이 오르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남권의 강세, 인천권의 강세 이 두 개가 상반기 때 가장 크게 특징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분양을 너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올해 상반기 때 서울에서 제대로 분양한 아파트가 정말 몇 개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 세보니까 올해 뭐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면은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면은 올해 아파트를 실제로 분양한 게 3개인가밖에 안 돼요, 서울에. 세계 단지. 왜냐하면 그거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이 뭐 고덕 강일 공공 분양이라거나 예.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다 보니까 예. 느낌적으로는 올해 원베일리 하나 한 것 같은 거죠, 느낌이. 그런 느낌이 참 드네요. 네. 저희가 봐도 실제로 와 막 이렇게 난리 났던 거는 원베일리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 자양동, 뭐 코롱 하늘채별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워낙 작다 보니까 단지들이 그래서 일반 분양이 나온다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예. 특히 올해 최고봉 분양이라고 했던 둔촌주공 분양은 뭐 좀 안 되는 분위기라고 또 예. 기사들 자꾸 나오더라고요. 계속 뭐 저희 기사에 따르면 일단 네, 뭐 후분양. 네. 네.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2021년을 그 위혹차게 기다리셨던 분들은 네. 7월 달이 돼가지고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심지어 5천 명이나 뽑는데 이번 원베일리는 224명밖에 안 뽑는데도 그 난리가 없어기였는데 그렇고요. 또 7월 달이 되면 저거 한다고 그랬죠. 그 사전 청약 예, 사전 청약. 하겠죠. 뭐 이번 예. 달부터 할 텐데 뭐 그거 기다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아까 인천, 부산, 뭐 영남권 이런 거 얘기 다 드린 청약이 제때 안 나왔다. 이게 이제 상반기 흐름 중에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임대차 입법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 제가 되게 시끄러웠었는데 슬그머니 넘어가서 말씀 안 드렸던 게 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뭐 없애네 마네 막 그랬던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큰 후폭풍으로 돌아오는지가 2021년에 다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상우 대표님이 보시기에 자 올해 하반기 이럴 것이다를 압축적으로 좀 요약해 본다면 좀 어떨까요? 아니면 숫자 정도로 사실 연초에도 숫자로 한번 저기 이제 네. 얘기를 한번 하셨었잖아요, 그죠?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올해 9.9% 서울 기준 네. 9.9만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저는 올해 9.9만 올랐으면 좋겠다고 연초 작년 말부터 말씀드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거는 또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나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뀐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다. 네, 바뀐 게 없고 그렇죠.
정부 정책조차 바뀐 게 없고 올해는 정부 정책 특별히 나온 거 없잖아요. 작년에 워낙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반기는 좀 어떻게 좀 한번 우선 좀 우리 이 대표님의 예측 키워드, 예상 키워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입주 감소입니다. 입주 감소다. 첫 번째. 네, 입주 감소가 좀 눈에 띄잖아요. 예. 특히 내년도는 좀 많이 없는데 그래서 입주 감소가 벌어지면 전세 가격이 오르겠구나. 3기 신도시 청약을 사전을 하든 어떤 청약을 하든 간에 입주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죠. 실제 입주까지는 그러면- 한참 걸리죠. 입주를 어떻게 하게 할 거냐. 솔직히 잘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제일 먼저 벌어질 거는 임대차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올해 이렇게 되는 거 사실 모두가 다 알았죠. 2020년, 21년도, 22년도 물량 감소된다는 거를 민간에서 말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옛날 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님께서 충분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번 사실 충분하다고 그랬죠. 돌이켜보면 한 번도 민간에서 충분하다고 한 적 없어요. 그때 민간 전문가 중에서 누군가가 충분했다고 하시면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더하기 빼기를 약간 좀 못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019년 말부터 정부가 입주가 좀 없을 수도 있겠다. 2020년부터 이제 3기 신도시 얘기 나온 것들이 2020년이잖아요. 19년 예. 말부터 갑자기 바뀌었는데 톤이. 근데 그때부터도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하반기부터는 입주량이 너무 없어요. 첫 번째. 근데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예. 내년도까지 강남에 입주가 없어요. 내년까지 강남에 입주가 없다. 특히 예, 특히 강남에 입주가 없다. 2018년도 이후는 망한다라고 보시던 수많은 분들의 의견 중에 헬리오시티라는 단지가 비록 강남구는 아니지만 예. 강남권에 입주가 꽤 많으니까 잡힌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강남 2구는커녕 3구는커녕 4구 다 해봐도 별로 없어요. 예. 그게 걱정인 거죠. 음. 왜냐하면 여기는 묵직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 묵직한 지역에서 전세 공급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올해 상반기 때 특히나 이제 4, 5, 6월 달 오시면서 순식간에 보셨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무섭죠. 저는 그 뒤로의 모습이 그게 가장 걸려요. 눈에 계속 걸리는 건 전세값이에요. 결국은 이제 전세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큰 이제 문제, 경보음이 지금 울리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한 국면으로 어떻게 보면 갈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예. 전세 공급자들을 자꾸 골치 아프게 만들잖아요. 정부가 공공 전세를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죠. 뭐. 물론 하고 있죠. 예, 하고는 있지만. 시프트. 예, 예. 예. 근데 그걸로 뭐 몇 개나 공급하겠어요. 결국은 민간에서 예. 민간 사업자들이 좀 사업을 할 수 있게 말 그대로 임대 사업을 좀 하기 좋게 해야 임대 물량이 나오는 건데 임대 사업자는 그냥 악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또 선악 구도를 자꾸 만들었잖아요. 임차인과 임대인을 자꾸 싸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들도 힘들잖아요. 임차인만 힘든 게 아니라 임대인도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런 건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회라는 게 항상 일반인들이 막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대동사회 같이 살아가는 거고 서로 화를 이제 그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사회. 억지로 조화롭지 않으라고 해도 결국 조화롭게 굴러가게 되는 게 사회인데 예. 그거를 꼭 규정으로 어떤 규칙으로 이렇게 강제화한다고 해서 그게 조화로워지는지에 대해서는 전 늘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사실 한 6, 70년간 세상에서 그냥 이게 통념상 그냥 계속 사회적 상관행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들을 규정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잡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어디도 그렇지만 공공으로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예.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님도 얘기하셨지만 민간의 손을 빌려야 된다고 힘을. 그럼 민간의 힘을 빌리려면 민간의 힘을 빌는 방법 손목을 꺾는 게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몽둥이를 대서 이렇게는 민간의 힘을 빌릴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계속 한 방향으로만 모두들 얘기하시고 아까 잠깐 정치인들 얘기하셨지만 공약 예. 내놓으시는 거 보시면 뭐 한결 같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생각하면은 이제 정부가 스스로의 어떤 정책적 판단 미스와 어떤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어떤 제도적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제 좀 어떤 뭐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개입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정책에도 이제 많은 좀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임대차 시장의 이제 왜곡 현상이 좀 심해졌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민간 사업자들 죽어라 하는 거죠.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민간 임대라는 건 마치 죄악시 된다? 그런 정도로까지 사실은 일반 국민들 중에도 이런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댓글 올라오는 것들을 쭉 이 반응들을 보면은 왜곡된 시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퍼져버리신 건 또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사실은 이게. 네. 예. 사회적으로 너무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분법으로. 그렇죠.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악, 선, 세상에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고민이 그런 거죠. 아까 말씀 조화. 옛날 같으면 물론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꽤 많고 좋은 사람도 꽤 많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말로 이렇게 대표할 수는 없지만 항상 임대차의 계약의 모습은 이게 임대인이 좀 더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있고 예. 임차인이 조금 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이 임대인들의 마음도 여기서 잘 재산 형성 잘 하셔서 집 사서 나가셔서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약이 끝날 때 서로 잘 살았습니다. 아유 뭐 그동안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담 나누고 딱 끝내야 되는데 이제는 덕담은커녕 2주 뭐 저 나가려면 뭐 얼마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화됐고 주인도 그럼 나 들어갈 테니까 그냥 나가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 게 도대체 이게 과연 좋은 사회냐는 저는 모르겠다는 거죠. 항상 규정으로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서로의 이윤 추구 상황에서 줄 건 조금 주고 좀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서로 좋은 얘기하고 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